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되면서 현재 유럽의 전차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전차를 생산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의 K2에 대적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최근에 대한민국 육군은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시장을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 현대로템 창원시험장을 찾았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2 흑표 전차를 타보고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K2 전차가 시험장 주행도로에 울퉁불퉁한 노면을 충격 없이 지나가는 완벽한 승차감을 직접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폴란드가 구매하려던 독일제 레오파드2 A7 전차가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통통 튀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 K2 성능에 대해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부아슈차크 장관은 엑설런트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초탄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률에 결정적이라 안정성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K2 전차에는 ISU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차가 사격할 때 포신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해 보정해줍니다. 이 장치 덕분에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에 적 전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며 1차 사격한 뒤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오파드 전차는 현수 장치가 판 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보정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나 움직이면서 사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첫발 사격 뒤 이어 두 번째 사격할 때도 포신이 흔들려 곧바로 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K2와 레오파드 전차가 맞붙으면 K2가 이긴다는 뜻인데요. 일명 흑표 전차로 불리는 K2는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전력화된 이후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면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성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수출형 신형 K2 전차의 경우 CUAS, APS 등 다중 방호 체계를 갖췄는데요. CUAS란 드론 등 무인기 방호 체계를 뜻하며 탐지 및 추적 센서로 위협체를 탐지하고 이후 교란 장치를 이용해 주파수 및 GPS 교란을 수행함으로써 위협체를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APS는 능동 방호 체계의 일종으로 차체로 기동 무기 체계에 장착돼 아군에게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등 위협체를 직접 요격해 무력화하는 하드킬 시스템입니다. K2의 진면목은 자체 방호 능력에 있는데요. 실제로 K2에 탑재된 능동 방호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는 유도 교란형인 소프트킬과 직접 무기를 타격하는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 이 두 가지를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K2에는 날아오는 로켓탄, 유도 미사일에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하드킬 능동 방호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K2PL의 정면에는 수출형 KSFP 복합 장갑이 도입되고 장갑 재료에 새로운 신소재가 사용되면서 기존 K2 흑표보다 훨씬 더 우수한 방어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K2 전차는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걸 증명하듯 최근 우리 육군이 첨단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선보이며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경기 포천 승진과학과 훈련장에서 4년 만에 재개된 육군의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에서 K2는 첫 완제품 수출 쾌거를 기념하듯 화염불을 내뿜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인 K2가 훈련장을 가로지르며 표적을 향해 전차포 사격을 가합니다. 신속하게 기동하는 K2 흑표 전차 여러 대가 일제히 포를 발사해 목표물에 명중시켰는데요. 공격 헬기들이 기관포를 쏘며 K2를 비롯해 지상군을 엄호하는 사이 산 중턱에 위장하고 있던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자 순식간에 수백 미터 반경의 목표물이 초토화됐습니다. K2와 K9 등 기존 주요 무기와 함께 무인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화력 시범은 소총 드론,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등 21종 114대의 육군의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돼 막강한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에 나선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를 적용한 시범을 선보였는데요. 첨단 전투장비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전투원들과 함께 무인기와 정찰 드론, 소총 드론까지 투입됐는데 모든 유무인 전투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화가 아미 타이거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날 기동사단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기반의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여건 조성, 돌파, 종심기동, 국면별 작전 수행 과정을 선보이며 우리 육군의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적 위치 등 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제대에 공유되자 K9, K2, 아파치 공격 헬기, 형궁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적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소총 사격 드론, 폭탄 투하 드론이 투입돼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공격하는 전력 우수성을 맘껏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영국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25개국의 장성급 인사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 모두가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표 전차의 폴란드형인 K2PL의 일부 재원이 공개됐는데 폴란드 측은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차의 성능이 수준이 높아 등장과 동시에 유럽 최강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의뢰로 현대 로템이 개발 중인 K2PL은 기존보다 더 대형화된 고성능 모델로 현존하는 대전차 무기로는 파괴가 어려운 동시에 다른 대전차 무기를 모두 격파시킬 수 있는 스펙을 지닙니다. 최강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면서 벌써부터 유럽 시장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K2PL의 중량은 보기륜이 1개가 추가되면서 기존 전차보다 큰 60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포탑의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은 물론 전차 측면, 사이드 스커트의 장갑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동 방어 장치와 RCWS까지 갖추면서 방어력은 물론 전투력과 생존력 또한 세계 최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K2가 폴란드를 교두보로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평정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 참가해 K2를 비롯해 지상 무기 체계들을 선보였는데 현지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 그룹 크바이크 회장은 K2는 이제 시작으로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무인 전투 로봇까지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과 폴란드 산업동맹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는데요. PGG 그룹은 독일에 맞서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K2를 제시하며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의 경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2035년 퇴역을 앞두고 있어 이제 전차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페인이 보유한 전차는 노후된 독일 레오파르트라 대체 전체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페인은 레오파르트의 높은 유지비와 낮은 가동률로 차세대 전체를 다른 곳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탈리아도 더 이상 자체 생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K2 전차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2를 도입한 폴란드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이들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K2를 기반으로 세계로 뻗는 현대 로템은 뒤이어 차륜형, 장애물 개척 전차로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전장의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국지적인 전투 빈도가 많은 현대전의 흐름에 적합한 무기체계로 평가되는데요. 현대로템이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K806과 K808로 K806은 기본형 차량으로 기본적인 병력 수송 및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K808은 보병 전투용 차량으로 K806 대비 강화된 기동 성능을 기반으로 전방의 거친 환경에서 운용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현대로템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장애물 개척 전차는 지뢰 제거와 장애물 지대 극복에 특화된 차량으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작업에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향후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춰 차세대 전차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글로벌 지상 무기체계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인데요. 6.25 전쟁 직후 전무했던 한국 방산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전 세계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명품 무기들을 앞세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활약을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